안녕하세요. 전략TV 제이드입니다. 일단 미국 시장부터 좀 볼게요. 계속해서 제가 이런 자리에서 좀 조심해야 된다. 주식 좀 줄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흐름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락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S&P가 이랬고, 나스닥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빠졌죠. 한 일주일 사이에 많이 빠졌고, 지금도 어디가 마지막일지 알 수 없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또 심각해 보이는 이유는 애플 같은 주식 너무너무 중요하죠. 지수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회사인데, 그냥 주로 한번 볼게요. 뭐 내용은 차치하고 나서라도 애플이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했을 때 이런 흐름 자체는 지금 132불까지 빠졌잖아요. 제가 애플이랑 테슬라 이런 거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132불까지 빠졌지만 한 110불 정도까지도 충분히 빠질 수 있는 국면이다 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이거는 테슬라 차트입니다. 414불을 찍고 지금 137불까지 빠졌죠. 제가 아마도 이러한 지점 정도에서 조금 줄이셔야 될 것 같다. 한국 분들 중에 이거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좀 줄여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300불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몇 달 사이에 이게 반토막 이상 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시장은 굉장히 지금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막연하게 이거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오를 거다라는 접근보다는 나스닥은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빠질 수도 있다라고 추정하시는 게 합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용으로 이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일본 쪽에서 BOJ, 일본 중앙은행 같은 거죠. YCC 변동 범위를 넓혔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수익률 곡선 통제 정책이라고 해서 이제 2016년부터 일본 정부가 10년 국채 금리가 이제 목표하는 변동 폭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무제한 이제 국채를 매입하고 뭐 이런 프로그램인데, 이걸 조금 올렸습니다. 범위 자체를 플러스 마이너스 0.2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5%로 상향을 했는데, 사실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닌 거지만 이제 이거는 이제 시장에서는 일본이 못 견디고 같이 긴축적인 정책으로 간다. 단순히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본이 옛날부터 엔캐리 트레이드를 많이 했잖아요. 이제 일본이 워낙 금리가 낮고 뭐 이제 이러니까 여기서 싸게 빌려서 수익률이 높은 다른 지역의 뭐 국채라든가 이런 걸 투자를 많이 했는데, 미국 채권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제 미국 10년물 장기 금리가 오르는 요인을 제공하고 했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너무 좀 또 다른 변동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들이 많이 있는 건데, 저는 뭐 요 정도 가지고는 사실 그렇게 첨예한 이슈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너무 일본이 보수적인 일본이 갑자기 움직였기 때문에 조금 어제 뭐 오늘 정도로 쇼크가 있는 건데, 이건 저는 아직은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실 보시면은 하루 외국인이 조금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조금만 사면은 쭉 오르고, 정말 사다가 한두 시간 후에 조금만 팔면은 지수가 쭉 빠지고, 완전히 외국인들 놀이터예요. 그야말로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그렇게 돼 있는데, 외인이 연속적으로 사는 종목을 제가 어제 쭉 살펴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 표시해 놓은 거는 제가 뭐 다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은 단순히 숏커버가 아니라 조금 모아가겠다는 의미로 큰 롱펀드에서 사들어가고 있는 주식들이 이런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간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좀 있죠. 뭐 JYP-SM, NC소프트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있고, 전체적으로 밑에 방산주도 보시면은 뭐 하나에어로, 넥스원 뭐 이런 애들도 그런 리스트에 있다. 그래서 매매는 이런 쪽에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들 더 보시면은 뭐 삼성전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외국인들 수급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쪽은 이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이 안에서 놀려고 지금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지금 개별주 장세를 리드하는 애들은 굴삭기, 변압기 등의 이제 기계 섹터, 그리고 제약바이오 오늘도 좋죠. 그리고 제가 말씀을 며칠 전에 못 드렸던 음식료, 의료기기 뭐 이런 쪽인데, 특히나 지금 장중인데 어쨌든 음식료 롯데칠성이라든가 뭐 삼양식품 이런 업체들이 엄청 오르고 있고, 의료기기 쪽에서는 하이로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반도체나 2차전지 뭐 이쪽은 다 지금 뭐 계속 하락을 리드하는 쪽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쪽을 못 사니까 이제 이런 개별 섹터를 조금 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드라마 엔터 같은 거는 글쎄요, 저는 뭐 이번 주 다음 주 정도에 한번 정리를 조금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포트폴리오는 뭐 어쨌든 12월에는 좀 연말 살살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지수는 저는 계속 수술 잡고 있고, 방산주랑 포스코홀딩스 오늘 뭐 장중에 4% 이상 오르고, 넥스원도 사실 흐름 되게 좋죠. 같이 사신 분들은 수익이 좀 나셨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일렉트릭 제가 빠졌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한 13% 정도 수익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일렉트릭은 오늘 좀 줄여가고 있고, 재룡전기 같은 거는 아직 조금 부진하지만 여전히 가지고 있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주들 여전히 가지고 있고 콘텐츠리 중앙 저도 오늘부터 좀 줄이고 있습니다만 조금 추가 편입은 좀 했어요. 3,000단 제약이 얼마 전에 이제 기술 수출 같은 거 나오면서 한번 확 올랐는데 상한가도 가고 지금 사기 다시 좋은 흐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어제부터 편입을 했고요. 고려아연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다음 주 한 토요일까지 이제 괌으로 3년 만에 가족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말 방송이랑 다음 주 수요일 방송은 없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월이나 화 정도에는 구독자분들께서 좋아하시는 저희 유명관 연구원님 다음 주 월 화 정도에 업로드해서 공백을 좀 없도록 해볼 거고요. 근데 말씀드렸던 고려아연 보시면은 경영권 분쟁이니 뭐냐면 엄청 이슈 있게 확 올라가다가 최근에 그 이후로 뭐 특별한 팔로업이 없으면서 주가가 거의 70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58만 원까지 빠졌어요. 그래서 제 방송을 계속 보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모멘텀이 살아있는 주식이 중장기 추세선까지 내려왔을 때 이거는 지지와 저항의 원리에 아주 간단한 매매법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죠. 네, 흐름 자체가 잘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50주봉 정도까지 후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0당 제약도 오늘 굉장히 좋은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이런 51선이 201선을 뚫고 위로 올라가는 시점. 물론 이때 샀어야 되는데 제가 이 3,000당 제약이라는 주식은 사실 주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어려운 주식으로 좀 소문이 나 있는 종목이라서 과거의 흐름 보시면은 막 이렇게 올랐다가 막 순식간에 뭐 3분의 1 토막 나고 막 이제 이래가지고 굉장히 빡센 종목인데 이렇게 보는 거죠. 내용은 대충 숙지를 하고 있고 차트로 봤을 때 흐름이 괜찮고 아까 말씀드린 리스트에도 있었죠. 이렇게 외국인들 수급이 보시면은 완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관들도 사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개인들이 팔 때 저도 같이 기관의 마인드로 조금 줍줍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은택 연구원님이 지난주에 아마 휴가를 가셨던 것 같은데, 이제 오늘 딱 자료를 내주셨는데, 제가 이분이 찐 실력자라고 느끼는 게, 제가 요즘에 계속 저도 삼성전자를 쭉 보면서, 삼성전자를 어느 시점에서 언제 사면 될까라는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데, 마치 제 머릿속에 들어오신 것처럼 딱 그 내용으로 자료를 오늘 주셨어요. 그래서 내년에 좋지만 내년 봄 정도. 내년 봄이라는 건 저도 알고 누구나 압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내용을 주셨는데, 보시면은 이런 시점을 주셨어요. 재고자산이랑 매출 비율을 가지고 바닥을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재고가 꺾이기 시작하는 시점이 주가가 계속 반등하는 시점이었다라는 내용을 이 자료에 넣어 주신 거고요. 그래서 재고 정점이 또 언제냐? 이제 이거를 또 나타나 주셨어요. 저도 이 내용은 저도 오늘 처음 보는 건데 결국엔 반도체 부분의 매출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매출이 엄청 급감을 하면은 이런 반도체 업체들이 그냥 매출이 그냥 빠개지게 놔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막 재고떨이를 막 해버리는 그런 시점이 최고 바닥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그거 자체는 매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해서 20% 정도가 감소를 하면은 그게 바닥이었더라 보통은. 그리고 얼마 전에 나온 3분기 실적은 마이너스 7% 정도에 그쳤기 때문에 아직은 바닥이 아니다라는 뉘앙스로 좀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 제가 마침 오늘 또 다른 저기 이승호 위원님이라고 반도체 쪽에서 엄청 잘하시는 예전부터 엄청 유명하신 분이세요. 저도 이분이 아직도 애널리스트를 하시는 게 참 존경스러운데 삼성전자 리포트를 쭉 내주셨는데 제가 주목했던 거는 리포트 내용보다는 방금 이은택 위원님 자료에서 나온 반도체 부분 삼성전자 이 DS라고 써있는 쪽이 반도체 부분인데 여기 2023년 이쪽을 이제 주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년 대비 매출 반도체 부분이 매출이 어떻게 되나 추정을 해놓으신 걸 보면은 내년 1분기 매출이 2022년 1분기 대비해서 무려 34% 감소를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2분기는 32%고 그래서 이런 로직대로라면은 저는 이은택 위원님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바닥을 그러니까 3월에서 6월 사이로 보셨는데 저는 이런 기준으로 보고 또 제가 잘 보는 이제 뭐 차트로 보면은 바닥은 1월에서 3월 사이에 좀 잡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차트를 한번 그냥 쭉 보시면 이게 월봉이에요. 그러니까 이 흐름은 지금 2000한 17년, 18년부터 쭉 이렇게 이 정도 보시면 되는데 그냥 이제 그림놀이를 좀 같이 해보자는 거죠. SK하이닉스가 1차적으로 버텨줬어야 하는 지점이 9만 원 정도였는데 못 버텼죠. 그 다음에 이제 지지가 돼야 될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저기를 못 지켰으니까 잘 주면은 한 7만 3천 원, 4천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7만 8,500원인데 7만 3천 원, 4천 원 정도가 되면은 1차적으로 좀 사볼 만한 포인트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 어떤 쇼크에 의해서 만약 진짜 SK하이닉스 내년 1분기 실적이 정말 뭐 마이너스 50%뭐 이런 식으로 매출이 진행이 되면 쇼크가 올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6만 원, 6만 7천 원 정도까지 빠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주식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야, 설마 거기까지 빠지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뭐 67,000원이라고 해봤자 지금 주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엄청난, 우리나라 지수에서 차지하는 SK하이닉스의 비중을 생각하면 엄청난 비율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테슬라 같은 종목, 정말 뭐 전 세계를 주도하는 종목인데, 그런 종목이 지금 1년 사이에 414불에서 137불까지 빠졌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중기로는 이 자리를 못 지키면 엄청 더 빠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단순히 무조건 안 빠진다라고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는 빠질 수도 있다라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거는 지금 당장 손대실 부분은 아닌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방산 섹터나 기계 섹터, 그리고 중국 관련주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뭐 이런 개별주 중에서 이제 제가 같이 상의하면서 말씀드린 종목들 중에서 하시면은 연말 연초에 그래도 뭐 수익을 조금이나마 내실 수 있는 환경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너무 오르는 종목 막 따라가실 국면은 아닌 것 같으니까 아까 고려아연처럼 좀 차분하게 이런 것들 밑에서 한번 다시 사서 5%든 10%든 다시 먹고 나오는 좀 따뜻한 연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여행 다녀와서 연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